여러분,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간호사로서 느낀 점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한 점들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느낀 거니까 이거는 사바사, 케바케, 병바병, 메바메, 매니저 바이 매니저. 참고로 저의 조건은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는 아니었고 캐나다에서 간호대학을 나왔고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병원도 컸고 유닛 자체도 커가지고 여러 널스들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기. 초반에 시프트 시작이 7시 15분인데 맨날 6시 반까지 가가지고 환자 파악 다 하고 아침 약 다 빼놓고 그러고 7시부터 인계를 받았거든요. 최대한 일찍 출근하려고 하고 늦어도 45분까지는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48분 이러면은 빨리 약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시프트 시작도 안 했잖아. 나 이거 오버타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적으로 오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근길이 진짜 한 1% 정도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래도 출근할 때 긴장이 되는 건 매한가지긴 했어요. 그리고 일을 안 빼먹으려고 하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상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차지 널스랑 잘 얘기하고 뭐 시니어들한테 도움도 받고 이러면은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애매하죠. 왜냐면 혼자 잘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하고 사실 주어진 일도 못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도 그 압박감이 너무 심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시니어들도 일이 뒤처지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 일을 못 쳐내서 다음번한테 넘기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까먹었다. 아니면은 너무 바빠서 못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가 이거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일 넘기는 거에 대한 그건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도 일을 넘기면 되지만 누군가도 나한테 일을 넘기니까 그 신규들은 인계 받을 때 좀 긴장이 되잖아요. 리포트를 받을 때 항상 그 인계 주는 사람한테 더블 체크를 해요. 저는 뭐 이거 팔로업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초반에는 확인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실수를 줄여나갔고 그리고 사실 일을 막 잘한다고 해서 매니저가 얘 일을 너무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지도 않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중대 사항이 아닌 이상 잘 내쫓지도 않거든요. 본인 할 일만 찾아서 하고 못한다 해도 너무 자괴감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관리. 사실 지난해 연말 결산 느낌으로다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얻은 것들 뭐 이런 거 영상을 찍었는데 폐기 처분했거든요. 정리해서 찍어보니까 막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 먹은 썰, 뭐 위경련으로 클리닉 갔다가 뭐 피 검사하고 초음파 한 썰, 뭐 혈뇨 보고 응급실 간 썰, 뭐 출근했다가 토하고 뭐 집에 간 썰, 뭐 등등등등 너무 많은데 너무 징징대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긴 한데 사실 작년에 건강관리를 아예 못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교대 근무가 바이오리듬도 엉망, 밥도 규칙적으로 못 먹고 전체적으로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쉬는 날에 푹 쉰다는 느낌도 없고 뭐 두통은 뭐 달고 살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비타민 D랑 오메가3는 꼭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쉬는 날 최대한 나가서 햇빛 받으려고 하고 사실 이게 충분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건강관리를 못하다 보면은 번아웃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한다던가 밀프렙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요리 이런 거를 한다던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청소를 한다던가 걷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확실히 번아웃을 대비한 스포츠나 취미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버타임이랑 브레이크 꼭 챙기기.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브레이크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시프트 체인지 할 때 일이 터져서 오버타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환자가 뭐 7시에 낙상을 했다던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뭐 스텝다운을 보내야 된다던가 아니면 코드가 떴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쿨하게 남아서 차팅 다 하고 오버타임 신청하면 돼요. 처음에는 애매하게 막 뭐 10분, 15분 오버타임 할 때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신청을 해도 되나 조금 고민을 했는데 동료들이 당연히 신청해야지 뭔 소리냐. 그 눈치 보지 말고 오버타임 챙기기. 그리고 브레이크도 못 갔다 하면은 버디한테 얘기를 하거나 차지한테 얘기를 해서 나 브레이크를 못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꼭 챙기면 돼요. 다음은 영어는 어차피 평생 숙제다. 영어가 사실 제 기준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계속 이 언어를 쓰고 계속 단어량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데 쓰는 말만 쓰고 맨날 AI 도움 받고 이러니까 제자리 걸음인가 오히려 후퇴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왜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면 일하면서 받는 것도 뭐 계속 그러니까 뭐 내 속에서는 저는 이제 계속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동료들이랑 잡담할 때 그때가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맥스를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신조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 다른 시니어들도 못 알아듣는다. 얘네 트렌드를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저는 한국 신조어도 모르거든요. 한국의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못 알아들는 거랑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뭐 일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가 아무래도 여러 문화권 이민자들이 많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악센트도 많고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잘하면 좋지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요. 마지막으로 동료들이랑 막 엄청 안 친해져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리도 두지 말기.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도 직장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막 회식도 하고 막 개인적인 얘기도 공유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장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와전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후회가 되는데 그래서 아예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예 닫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얘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성향 공유 정도? 그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밀어낼 필요는 없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고 그 같이 일했던 유닛 동료들한테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뭐 어디 아프냐, 뭐 괜찮냐, 뭐 무슨 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몸 관리를 못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사를 했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인연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레퍼런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나서서 그 친구들이랑 뭐 사회생활을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먹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배척하고 막 자기만 마이웨이 하고 이러는 것도 조금 나중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탁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캐나다에서 간호사로서 첫 직장 다니면서 느낀 점들인데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을 해서 신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